자, 잠깐 해우소를 좀 갔다 왔고요. 자, 이번에 디시뮬레이션 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무슨 룰이었어요? 어시뮬레이션 룰이었죠? 그래서 그건 동화라고 했고, 우리나라 말로 동화. 얘는 이름이 이뻐요. 디시뮬레이션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화작용. 디시뮬레이션 디스가 들어가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동화작용은 서로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고, 서로 닮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이 B로 닮아가든 A로 닮아가든 그 순서는 상관없이. 근데 이것은 이제 이화작용입니다. 서로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화작용이든 이화작용이든 닮아가든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가든 그 이유는 발음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발음하기가 용이하게. 그래서 내가 쟤를 닮아가면 발음하기가 더 용이한가? 그럼 닮아가. 근데 쟤랑 같이 가자니 발음이 더 안 돼. 동일한 발음을 연속적으로 하면 발음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많이 하잖아. 경찰청 쇠창살은 철철상살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그 애프리키 사운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넣는단 말이죠. 그래 놓고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해봐라. 왜 그래요? 동일한 그 애프리키 쇠창살은 쇠창살이냐 안철 그러한 찰찰찰 이러한 사운드를 계속 넣음으로써 발음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발음이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동일한 발음이 연속해서 나와도 동화작용은 그 동일하게 닮아가는 것이 발음이 용이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들이 연속으로 나오면 발음이 용이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발음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비슷한 발음을 다르게 발음하는 거예요. 유사한 속성을 가진 그 두 사운드를 하나를 다르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게 이화, 디시뮬레이션 룰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certain segment가 become less similar. 닮아간다는 거죠. 닮아가는데 어떻게? 안 닮아간다는 거죠. 예, 덜 닮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세그멘트를. 왜 그래요? easier to articulate dissimulated sound. 조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첫 번째로 보시면 그럼 두 번째도 있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로 fricative dissimulation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 f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인터덴탈 사운드가 같이 연속되어 있죠. f 사운드 있죠. 그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 fifth 할 때 그냥 입에서 침 튀기고 난리 난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도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가? 아니야.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이것을 발음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스하고 푸트 할 때 입안에서 막 그냥 푸트 하는 게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발음해? 이 두 사운드가 왜 발음하기 어려워요? 둘 다 프리커티브 사운드기 그래요. 프리커티브 사운드이기 때문에 마찰음이 연속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야. 한 마찰음을 스탑 사운드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fifth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fifth 하려고 너무 마찰음스럽게 발음하면 발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ixth 사운드로 바꿔줌으로써 발음을 용이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디시뮬레이션 룰이 하나죠. 자, 지금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은 것은 내가 왜 칠해놨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에 다바운으로 작성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을 기술할 때 쓰는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리해둬서 반드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단어 외우듯이 그냥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fricative는 어떻게 바뀌어요? dissimilar to the preceding fricative sound하고 서로 다르게 발음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스탑 사운드를 만들므로써.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부분 공부하실 때요. 의문현상 일어나는 걸 공부하는 거죠. 앞으로 AP에서나 이렇게 의문현상을 공부하실 때, 이건 동화현상이구나. 이건 이화현상이구나. 이렇게 보면 겁나 쉽죠?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동화작용이구나, 이화작용이구나,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이 단어만 줬을 때, 이 단어만 줬을 때, 아니면 이 단어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요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의문 현상이 뭐야?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이에요. 남들이 얘기하는 거, 책에서 말하는 거, 책에서 언급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서 읽고 이해하고 고개 끄덕끄덕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공부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공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 내가 공부 방향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 책에서 이야기해 준 대로 고개 끄덕끄덕. 고개 계속 끄덕끄덕 이해돼. 그러면 내가 겁나 공부 잘하고 스마트 해가지고 오늘 공부 열심히 한 거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공부 방향이 그게 아니라고. 임용시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설명하면 알아듣겠어? 그래, 그럼 100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의문 현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이것을 발음 기호로 일단 쓸 수 있어야 돼요. 발음 기호로 fifth 할 때 fifth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발음 기호로 일단 쓸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강세까지 찍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의문론 여러분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이 사운드에서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이 무슨 현상이야? 디시뮬레이션 현상, 이화작용, 디시뮬레이션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머릿속에서 풀어내야 돼요. 얘기해 주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것만 보고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써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은 읽고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 써내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러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부 방향이 어디를 보고 공부를 하느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이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원서를 읽고 하지만 내가 그 공부 방향을 수동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느냐, 공격적으로 역으로 가는 거죠. 역으로 내가 이것을 써내야 된다라는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느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화작용 엄청 쉽네. 어시뮬레이션, 디시뮬레이션 뭐 서로 다른 소리 다르게 소리 내는 거 엄청 쉽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단어만 보고 여기에 어떤 의문 현상이, 여기에 어시뮬레이션 현상이 지금 의문 현상이 들어가 있을까, 디시뮬레이션 현상이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디시뮬레이션 현상 같은데요? 그래? 어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바뀌는데? 프리커티브 사운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스탑 사운드로 바꿉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영어로 써낼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한 거야. 임용시험은 내용 자체는 학부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 개념 방향이 전혀 다르지.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방향 자체가 전혀 달라요.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공부 방식으로 길들여졌던 사람은 내가 공격적으로 공부해서 그것을 아웃풋해내야 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거죠. 해내지를 못하죠. 머릿속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내야 되는지를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프리커티브 디시뮬레이션 봤다면 리퀴드 디시뮬레이션이 여기 나왔어요. 이거는 기출에서 출제됐던 2020 올해가 2021학년도 시험을 봤죠. 이미 이건 2020년도에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죠. 물론 그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리퀴드 디시뮬레이션 현상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시면 요 두 개가 같은 접사예요. 같은 기능을 하는 접사예요. 그런데 표현되기를 여기는 L 사운드로 표현되고 여기는 R 사운드로 표현된단 말이야. 너는 왜 L로 되고 너는 왜 R로 되니? 왜 그러니? 앞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다 L로 표현됐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만 보고 설명 듣지 마시고 요 데이터만 보고 여기는 왜 AL이고 여기는 왜 AR 사운드가 들어갔는지 요것을 여러분들이 써내야 하는 거야. 읽고 이해하는 거하고 써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L 사운드는 그냥 서픽스 L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R 사운드는 왜 붙여요? 여기에 L 사운드가 포함됐을 때. L 사운드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AL로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R 사운드가 포함됐을 때, 여기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기를 말할 때, 여기에 R 사운드가 포함됐을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머릿속에 있는데 표현 방법이 몰라. 그러면 뭐 안 돼. 답안이 못 쓰는 거죠. 답안을 못 쓰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 이 부분 스템이라고 그러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템이라고 그러는 거지. 스템에 L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여기를 R 사운드로 바꾼다는 거죠. 왜 그래? 발음을 용이하기 위해서. L 사운드가 너무 같이 있으면은 발음이 안 돼. 그쵸?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uffix, 이 suffix를 얘기하죠. 이 suffix들이 첨가됩니다. 어디에? 명사에 첨가됩니다. 그쵸? suffix가 첨가됩니다. 명사에 첨가돼. contain the liquid R 사운드를 포함하고 있는 그 명사. 여기는 풀었었죠. 스텝이란 말을 안 썼죠. 그 suffix가 L 사운드를 liquid L을 포함하고 있는 명사에 지금 첨가될 때는 뭘로 바뀌어요? R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AL로 첨가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디시뮬레이션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시뮬레이션, 디시뮬레이션 받고 지금 의문현상을 보는 거예요. 의문현상 중에서 어시뮬레이션 현상이 있고 디시뮬레이션 현상이 있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어만 보고 그 단어에 어시뮬레이션 현상이 적용이 됐는지 디시뮬레이션 현상이 적용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영어로 써낼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임용영어학 101 개론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머릿속에 항상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항상 그렇게 내가 써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고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insertion, deletion 두 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제 소리를 삽입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삽입시키는 거를 epenthesis라고 부른 겁니다. epenthesis. 음첨가라고 부르죠. 음첨가.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플로럴 모핌 붙일 때 플로럴 모핌이 기본형이 z 사운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z 사운드를 붙일 때 요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까 앞에 스템의 마지막 사운드가 마지막 자음이 voiceless 사운드면은 여기도 voiceless 사운드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us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어를 삽입한단 말이에요. 이거 요 규칙이죠. 어를 삽입한단 말이야. 그래서 insert 어를 삽입합니다. 어디에 plural morpheme z 앞에다가 어를 삽입합니다. 왜 언제 삽입해? 그것이
regular noun이 뭐로 끝났을 때? sibilant로 끝났을 때. sibilant 괜찮습니까? sibilant가 어떤 거죠? s, z, 그 다음에 she, g, 그 다음에 취, 그 다음에 g. 여기 이렇게 6개. 이 소리로 끝났을 때 뒤에 즈 사운드에다가 어를 삽입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삽입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잘 보이십니까? 여기 약간 흐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를 삽입하는 거죠. 어떤 조건 하에서요? sibilant 자질을 가지고 있는 sibilant로 끝나고 그 다음에 sibilant 그 앞에다가 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sibilant로 끝났을 때 또 z도 sibilant잖아. 그죠? 여기다 어를 삽입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식은 그냥 이해만 하세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해 정도만 하면 괜찮습니다. 딜리션 한번 볼까요? 아까 슈아 사운드를 삽입시켰잖아요. 여기는 슈아 사운드를 삭제하는 거예요. 딜리션 시키는 거예요. 슈아 사운드를 삭제시키는 거. 어디서? unstressed. 삭제라는 것은 딜리션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그죠?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없어도 되는 부분이니까 삭제를 하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강세가 없는 부분이잖아. 그쵸? 강세 없는 부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 모음. 자, 여기서 잠깐 당구장 표시하고 잠깐 여기 잠깐 stressed vowel이란 말이 unstressed vowel이란 말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 그러니까 모음 자체가 강세를 갖고 있고 강세를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모음 자체가 얘 자체가 우리가 모음에다가 강세를 찍긴 찍어요. 이렇게 쓸 때. 그쵸? 자음 이렇게 있을 때 모음에다가 강세를 찍습니다. 자음에다 강세 찍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강세는 모음이 갖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강세는 모음이 갖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강세는 누가 가져요? 음절이 갖는 거예요. 음절이 그 강세를 갖는 겁니다. 강세는 다른 말로 하면 강세는 음절에 표시되는 거예요. 모음에 표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찍을 때 그냥 기호로 할 때 모음에다 이렇게 찍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강세를 두는 거예요? 음절에.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음절, 강세는 음절에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딜리션 보시면은 mastery 할 때 여기는 강세가 오죠. general 할 때 여기 두 개만 볼게요. general 할 때 강세가 첫 음절에 오죠. 그죠? 물론 스펠링으로 봤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발음으로 소리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첫 음절에 강세어고 mystery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음절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강세가 오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강세 오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general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강세 오지 않아요. unstressed syllable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발음해보면 mystery 할 때 이것이 슈아 사운드가 들어갔어요. general 할 때 슈아 사운드 들어갔단 말이죠. 이 슈아 사운드 들어가 있는 강세받지 않는 이 슈아 사운드를 아예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삭제된 스펠링을 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삭제돼 가지고 스펠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스펠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부분 요 사이에서 슈아 사운드가 삭제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음하냐? mystery가 아니라 mystery 해 가지고 거기에 슈아 사운드를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죠. memory 했을 때 memory 할 때 사운드, 슈아 사운드로 완전 삭제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2021학년도 기출에 출제됐죠.
기출에 출제된 것은 이게 단순히 이렇게 삭제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왜 강세받고 왜 강약 이렇게 강약약 음절로 돼 있는 것이 왜 강약으로 이렇게 하나 삭제됐으니까 강약 음절로 돼 있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바뀌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여기서 삭제가 되냐? 삭제된 이유를 물어봤어요. 2021학년 대응을 왜 여기서 이렇게 슈아 사운드가 삭제되냐? 그러면 왜 삭제돼? 강약약보다 강약의 리듬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풋 문제로 나온 거죠. 이 리듬 단위가 풋인데 강약이라는 풋 단위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포멀하게 말할 때? 아니요. 빠르게 말할 때.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왜 삭제하니? 강약약 구조보다 강약이라는 그러한 리듬 단위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답을 하면 됐었어요. 내용은 간단해요. 답을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답까지 끌어내려면 정확한 그 단순한 그 답까지 끌어내려면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임용시험 이거 겉으로 답 보니까 뭐 단순하네. 어렵지 않네. 다 해놓은 거 보면 쉽지. 다 차려놓은 거 보면 쉽지. 네가 차려봐. 그렇게 차릴 수 있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가 어느 정도 쌓이지 않으면 그렇게 단순히 강약약 구조가 강약으로 되는 이유는 강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한 단순한 말이 안 나오거든요. 공부가 쌓이지 않으면. 정확한 개념으로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딜리션 한번 또 볼게요. 여기서 딜리션은 여기서 D 사운드, 빌라 사운드가 삭제되는 겁니다. 요거는 아직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요거는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색깔로 칠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나와? 아니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영작을 잘해야 돼? 영작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영작 실력이 아니에요. 영작은 여기 중요한 영어학에서 영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약간 영작 실력이 약간 모자란 사람도 영어학은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영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인할 때 G 사운드가 G 사운드라 그 사운드죠. 그 사운드가 발음이 되지 안 돼요.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사로 동사에서 명사로 바뀔 때 시그너처 할 때 그 사운드가 발음이 되죠. 왜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는 삭제가 안 돼? 스페링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디자인 할 때도 그 사운드가 여기서 실현이 안 됩니다. 그다음 designation 할 때 여기에 실현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야, 여기서는 안 되는데 왜 여기서는 그 사운드가 실현이 되니? 요거랑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여기서는 또 여기도 그 사운드가 발음이 안 돼요. gnostic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발음이 된단 말이죠. agnostic 발음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는 안 되는데 왜 여기서 되니? 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낼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이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노란색으로 써는 것은 여러분들이 써내야 됩니다. delete 이 그 사운드를 딜리트 해라. 어디서? 월드 이니셜에 있는 그 사운드 요거죠? 여기 월드 이니셜에 있는 그 사운드를 딜리트 시키는 룰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 네이저 사운드 앞에서. 네이저 사운드 앞에 있는 그 사운드죠. 또는 syllable final nasal consonant 앞에 있을 때 syllable final nasal consonant 월드 이니셜 무조건 네이저 사운드 앞에 있는 그 사운드를 삭제하는 거죠. 네이저 사운드 앞에 있는데 월드 이니셜 포지션에 있는 거 아니면 syllable final 포지션에 있는 거 syllable final 포지션에 있는 거 syllable final 포지션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딜리션 규칙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어 조금 이제 단원이 전환이 돼서 여기에 from one to many and from many to on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소리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인간 언어에서 이 소리들이 하나의 소리로 나거나 아니면 하나의 소리가 여러 가지 소리로 이음으로 나는 경우 여러분들 보셨죠? 하나의 음소가 여러 가지 이음으로 나거나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시험에 나올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이해하는 수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의문론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 부분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써놓은 거 보시면 우리가 하나의 포님을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 가지 폰으로, 자, 이 폰이라는 개념과 폰 개념 이해하시죠? 폰은 이렇게 슬래시로 표시하고 폰은 구체적으로 나는 소리니까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들 엘로폰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엘로폰하고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엘로폰도 이렇게 가까로로 스퀘어 브래킷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엘로폰과 폰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폰으로 실현이 된다라는 것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였습니까? 풋사운드가 음소가 에스포레이션 되는 소리로 나거나 아니면 unaspirated 소리로 나거나 이렇게 하나의 음소가 여러 가지 폰으로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는 역으로 같은 하나의 폰이 여러 가지 different 포님으로 하나의 폰이 different 포님으로 실현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의 폰이죠. 슈아 사운드가 각각의 이렇게 여러 가지 음소로 실현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from one to many, from many to one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하나만 예를 들면은 compete 할 때 여기에 compete 할 때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 이 자리에 이 사운드가 competition 할 때 여기에는 슈아 사운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세를 받지 않으니까 여기에 슈아 사운드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이러한 하나의 폰이 여러 가지 음소로서 표현이 되고 또 역으로 하나의 음소가 여러 가지 폰으로서 실현이 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in their phonemic representation, phonemic representation이니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죠. 루트 포님이라는 루트 몰핌이라는 것은 루트 몰핌이라는 말 괜찮습니까? 접사가 붙지 않는 원래 그 형태소, 단어가 형성이 될 때 형태소에 접사가 막 붙잖아요. unbelievable 할 때 on이 붙고, 그죠? 그 다음에 unbelievable 할 때 able이 붙고, able가 붙고, able이 붙고, 이렇게 접사가 붙어가지고 단어가 확장이 되는데, 이 접사가 붙지 않는 상태, believe라는 단어는 접사가 붙지 않는 오리지널 상태잖아요. 그게 루트 몰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루트 몰핌에 있는 phonemic representation, 그죠? 여기죠? phonemic representation에 루트 몰핌이 스트레스 바울을 포함하고 있을 때 아까 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때는 phonetically하게 어로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얘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디스트레스, 강세를 받지 않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디스트레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고 그냥 unstressed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접사 쓰지 말고 unstressed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통일해 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 슈아 사운드는 엘로폰이에요. 모든 영어의 모음의 엘로폰으로 기능하는 거죠. 이음으로 기능하는 거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모든 영어의 모든 모음의 이음으로 기능하는 거죠. 환경에 따라서 강세받지 않는 환경에서 이렇게 슈아 사운드로 나는 거니까 이음으로 지금 기능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슈아 사운드가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음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요? 텐스하고 렉스로 구분하죠. 그러면 여기 슈아 사운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음이기 때문에 슈아 사운드는 어디에 들어가요? 텐스에 들어가요? 렉스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갑니까? 텐스에도 렉스에도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음이니까. 얘는 reduced vowel이에요. 약화된 모음이에요. 하나의 모음 자체의 음소가 아니라 이 텐스 바울, 렉스 바울이 언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약화되는 그러한 모음이 어예요. 그게 이음이란 말이죠. 이것을 렉스 바울로 포함시킨다. 이것이 렉스 바울이다. 이거는 이게 원래 모음의 하나의 그 음소입니까? 모음의 음소예요. 이러한 모음들이 약화될 때 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음이에요. reduced vowel이에요. 렉스 바울이 아니라 reduce하고 렉스하고 차이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긴장 모음이고 이완 모음이에요. 이완. 긴장, 모음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예요. 긴장과 이완. 근데 얘는 슈아 사운드는 약화된 모음이에요. unstressed 그 음절에서 강세받지 않는 음절에서 약화될 때 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완될 때 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완과 약화가 약간 어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렉스 바울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자, 또 하나 제목이 바뀌어서 포놀로지컬 룰의 기능에 대해서 자, 이것도 기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의문론에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내용이 참 좋아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겉으로 나오는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 이 말 이해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로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러한 깊게 파내는 근본을 긁는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문제화되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루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편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릇이 커지는 거지.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포놀로지컬 룰, 여기서 P룰이라고 해서 줄여서 얘기했고, 포놀로지컬 룰의 기능은 뭐 하는 거냐? 포네틱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발음을 위해서. 발음에 필요한 포네틱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거야. 포놀로지컬 룰은. 이 말 이해되세요? 자, 여기 써놨죠. 우리가 무언가를 발음해봐. 이렇게 들어가죠. 발음해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멘탈 렉시컨, 우리가 통사론에서 렉시컨을 배우는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휘, 단어들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포니믹 레프리젠테이션에서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요거 발음해봐. 스핀 요거 발음해봐. 요게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 거죠. 스핀을 발음해봐. 그러면 요것을 이제 포놀로지컬 룰의 기능은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포놀로지컬 룰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발음돼요? 에스퍼레이티지 되지 않는 스핀으로 발음됩니다. 이렇게 발음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별거 아니죠. 얘를 그냥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야. 룰의 기능이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러면 이러한 룰, 이러한 정보, 포네틱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웁니까? 이미 가지고 있죠. 무의식적으로. 그것도 의식적이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한테는 우리한테는 배워야죠. 하나하나를 배워야 됩니다. 그죠? 걔네들 무의식 속에 있는 이러한 링귀스틱 그 knowledge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룰의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발음이 아웃풋 되는 겁니다. 이게 룰의 기능이죠. 얘와 인풋과 아웃풋, 즉 phonemic represent 아까 나왔었죠? phonemic representation을 phonetic representation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tempest 이것을 phonemically 이렇게 표현하죠. 슬래시로. 그래서 각각 음소로만 표현하죠. tempest 음소로만 표현해요. 이게 아까 underlining 기저라는 표현을 했죠. 우리 보통 통사론에서 보면은 심층구조라는 말을 쓰잖아요. 심층구조.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저에 있는, 즉 심층에 있는 phonemic representation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represent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절차를. 그리고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underlining phonemic representation에서 이 T 사운드가 stressed temptation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음절의 첫 번째 자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aspiration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aspiration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aspirated 된 T 사운드로 발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음은 뒤에 nasal 사운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nasalization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asalize 된 모음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tempest인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약화 모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tempest.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데는 중요하지 않고 빨리 말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부분은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야 돼요. 왜? 영어는 무슨 언어이기 때문에? stressed timed language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정확하게 찍고 가는 이 소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박자를 가지고 가는 말소리의 그 속도를 유지하는, 그 발화의 속도를 뭘로 유지해요? 스트레스를 타는 부분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빨리빨리 넘어가 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면 쉬워집니까? 네. 이거는 슈아 사운드는 어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에 아무런 긴장을 쭉 풀고 아무런 입에 어떠한 근육 작용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사우나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어 사운드, 그게 어예요. 슈아 사운드. 어가 아닙니다. 그냥 몸에 힘 쫙 빼고 아무렇게 나지 않고 그냥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그냥 나는 소리. 이게 슈아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냥 근육의 힘을 쫙 빼고 빠르게 발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화되는 겁니다.
렉스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렉스가 아니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그게 여기서 tempest에서 tempest로 발음이 될 때 세 가지의 룰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assimilation, nasalization, 슈아로 바꾸는 그 룰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러한 룰이 네이티브 스피커의 언어 능력에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끌어내는 거고,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끌어내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인고생으로서 공부할 때 어떤 자세로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발음이 이 발음으로 난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것만 가지고 input된 phonemic representation만 가지고 phonetic representation을 써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발음 난다.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발음을 써낼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발음이 이렇게 난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날 때 어떠한 룰이 적용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말이 아니라 글로 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우리의 공부 방향은 보기보다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웃풋 해내는 거지 읽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의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그냥 그런갑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4K로 아주 정확하게 뭔가 심오한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임용은 뭔가 대학원 수준까지 자꾸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대학원 수준이 아니라 학부 수준에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라서릭 포놀로지 들어갑니다. 프라서릭 포놀로지 보시면은 운율이라고 하죠. 프라서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썼지만은 수프라 세그멘털이라고 초분절이라는 말로 쓰죠. 초분절. 자, 포놀로지인데 프라서릭 포놀로지라고 해서 운율, 음운론 이렇게 했을 때 운율을 다루는 음운론이죠. 운율에 대한 패턴을 다루는다 이게죠. 운율에 대한 패턴을 다루는 거. 그죠? 그러면 아까 운율에 대한 세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length, 그 다음에 pitch, 그 스트레스. 이것이 운율 단위죠. 이런 것들이. 수프라세그멘털 피처죠.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단위에와 이런 것들이 어느 단위에서 뭔가 실현이 돼? 실러브. 세그먼트 단위에서 실현이 되는 게 아니라 실러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트레스가 모음에 떨어져요? 아니라고 그랬잖아. 모음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러블에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프라서릭 포놀로지 운율에 관련된 소리 패턴을 공부할 때는 실러블이라는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음절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음절 구조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화 학습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공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단어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 이성의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시죠? 단어는 하나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tempest는 이음절로 구성이 된 단어예요. 하나의 word가 tempest, 이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yllable 구조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을 조금 더 볼게요. 하나하나.
실라블은 무슨 단위다? 포놀로지컬 단위다. 포네틱 단위 아니죠. 포네틱 단위 아니고 포놀로지컬한 단위다요. 뭘로 이루어졌어요? 예, 하나 이상의 포님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세그멘트가 여러 개로 이루어진 세그먼트보다 더 큰 단위인 그러한 포놀로지컬한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포놀로지컬하고 얘기했나요? 거기에 실라블에서 소리 패턴의 실라블 단위에서 소리 패턴과 관련된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포네틱이 아니라 포놀로지한 칼한 단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실라블은 뭘 가지고 있다? 모든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다 하고 똑같죠. 모든 실라블은 뉴클리어스, 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뉴클리어스, 요거는 단수고요. 그래서 뉴클리어스 쓰려면 앞에다 어를 붙이시고, 복수로 쓰려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뉴클라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거 조금 복수 단수 헷갈립니다. 요게 단수처럼 보이죠? 요건 복수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단복수 정확히 기억하시고, 이 핵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 반드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모음, 핵. 그래서 그 핵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아까 글라이드 사운드 있죠? 이 우 사운드가 모음과 음가가 유사하지만 걔네들을 세미바울로 말하고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뉴클리어스 자리에 걔네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자음도 들어갈 수 있는데 글라이드 외에 리퀴드나 네이절 사운드는 상황에 따라서 그 핵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핵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자음을 성절성 자음이라고, 성절 자음이라고 부릅니다. 리퀴드하고 네이절 사운드가 뭐가 있어요? L, R 사운드하고 사운드, 요 5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실라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뉴클리어스, 이 핵. 뉴클리어스는 선행하고 후행합니다. 뭐가요? 앞에는 뭐가 와? 포님이. 포님, 그래서 온셋 코다라고 부르는 그 뉴클리어스 앞에, 앞에 여기에 온셋이 오는 거예요. 앞에 온다는 거. 뒤에는 뭐가 와? 코다가 와.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온셋과 코다는 하나만 와? 아니요. one or more 포님이라고 하니까 하나 이상의 음소, 특히 자음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뉴클리어스 플러스 코다. 얘는 이 단위. 여기서 이렇게 뉴클리어스하고 코다, 이 두 개가 또 하나의 단위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라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이렇게도 써요. 주로 요것을 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더 많이 쓰죠. 이렇게 쓰는 것보다. 자, 그래서 구조를, 여러분들 자료에는 구조를 넣어놨지만은 여기다 구조를 가볍게 한번 그려볼게요. 실라블 구조는 이렇게 시그마로 이렇게 실라블은 시그마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물론 여기 그냥 실라블 이렇게 해도 돼요. 실라블, 하나의 실라블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여기가 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셋이에요. 여기가 코다예요. 여기가 뉴클리어스예요. 핵이에요. 복수로는 어떻게 써요? 뉴클라이라고 써요. 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반드시 모음이 와야 돼요. 맞죠? 모음이 와야 되고, 자음도 올 수 있어요. 뭐하고? 리퀴드하고 네이절 사운드만 한정해서 올 수 있어요. 다른 자음은 절대 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절 자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온셋에 자음도 올 수 있고, 코다에 하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있어요. 하나 이상이라면 구체적으로 몇 개? 온셋은 3개까지 올 수 있어요. 컨소넌트가 3개까지 올 수 있습니다. 코다는 4개까지, 최대 4개까지 올 수 있어요.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음절에. 그래서 우리 부정관사 이거는 뭐 그냥 모음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음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온셋이 없는 거잖아요. 코드 하나만 있고. 예, 그래서 안 올 수도 있지만 최대 3개, 4개까지 올 수 있다. 이것이 실라블의 구조고, 음절이 어디 떨어지요? 음절이 여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음절이 그 실라블에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월스트레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